그래요. 그 첫 번째 그 임종석과 트럼프의 동상이몽이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이제 왜 문재인과 이게 임종석이냐? 예. 그 사실 그 대한민국의 국정을 실질적으로 그 통치하는 사람이 그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역대 어느 그 지도자 소위 이 통치권자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그 판단,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국가관도 그렇고. 예. 근데 뭐 우리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재인이 그 해외 순방할 때 어떤 자기가 이제 대외 정상들하고 할 때도 항상 A4 용지를 본다는 거는 머리에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토론 과정에도 보면은 자기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자기 머릿속에 어떤 뭐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철학, 그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체적으로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다. 특히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혀 뭐 초등학생보다도 못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를 방치해버린 정도거든요. 예.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경제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뭐 질타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대안을 자기가 지시를 하는데 실제 이런 오늘날 이런 이 대한민국 경제가 참혹하게 정말 망가지는 이 상황을 보고도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돼야 된다. 이런 그 사고를 갖는 자체가 저는 그 참모진들이 읽어주는 그것만 그냥 그 입으로 앵무새처럼 되낼 뿐이지 자기 머릿속에는 전혀 그런 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실제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 그 구조가 보면은 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거의 뭐 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수장이 누굽니까? 임종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한민국의 실질적 통치권자는 임종석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임종석과 이 트럼프의 동상이마라고 이제 이 주제 자체를 제 나름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네. 또 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미국의 어떤 그 정치 통상 어떤 그 통상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은 어떤 시스템이 통상 작동하거든요. 의회도 상당히 어떤 그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도 하기도 하고 또 사법부도 상당히 어떤 강력한 그 원칙을 견제하는 그런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통상적인 이제 미국의 어떤 주류 정치 어떤 그 흐름이고 또 지도자들도 그렇게 쭉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성향이 다르죠. 상당히 자기 어떤 그 주도형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참모들 같은 거 쉽게 바로 교체를 시켜버리잖아요. 자기 의견과 그 충돌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임종석이 실권자고 미국은 트럼프가 실질적인 굉장히 어떤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종석과 트럼프를 이제 이렇게 이 타이틀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동상이몽은 무슨 뜻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하고 종전에 대한 거로 이제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인상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 미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적으로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느냐 하는 측면의 어떤 그 평가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예.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위 말고 우파 정권이 있을 때는 한미동맹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한미동맹이란 것은 뭐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안보 국방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우파 정권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어떤 그 가치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미국과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상당히 배려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실제 뭐 주한미군이 뭐 최근에 28,000명이지만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은 주한미군이 주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이 또 많은 비용 분담을 같이 함께 했잖아요. 실제 그 주한미군 주둔의 그 국내 경비 보면은 한국인들 그 군무관 있죠. 예. 한국인들이나 또 한국인들이 그 뭐 급여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이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 경제에 사실은 뭐 또 의미가 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또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국방을 그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는 그 뭐 천문학적인 그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 현실에서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봐왔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 봤을 때 트럼프가 사실 이제 이 집권을 하면서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 소위 어떤 모든 국익을 미국의 어떤 그 관점에서 바라본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외 뭐 일본이든 뭐 나토든 유럽이든 모든 그 기본적인 트럼프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요구하는 거는 뭐 한국만 꼬집어서 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트럼프 정책과 대외 정책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만약 미국이라고 입장을 바꿔놨을 때도 충분히 자국의 어떤 그 군인들을 어떤 그 타지에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뭐 미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도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동맹이 굳건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해줬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요. 자, 그런데 이게 동상이몽이 무슨 의미냐면은 임종석의 불변의 어떤 그 의도 전략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많은 그 임종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정말 그 머리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가 머리에 심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학생 때부터 운동권에 전대부 의장하면서 감옥도 갔다 오고 전향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도 없었고 또 이번에 최근에 어떤 이 대북 문제, 이 남북 문제에 관계된 주도적으로 뒤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임종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와대 참모진들을 대부분 인사로 운동권을 그렇게 채운 것도 그 임종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상당히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의 중심을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하면은 북한에다가 퍼주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김정은에 초점을 맞춘 우리 심지어 지난번에 김여정이가 청와대 방문했을 때 임종석이 웃는 모습 봤습니까? 어떤 그 손님 오더라도 그렇게 반갑고 환하게 맞이할 정도의 표현을 숨길 수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는 임종석의 실체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이 남북 간의 뭐 군사 완전히 일종의 뭐 무장 해제죠. 이런 것조차도 저는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과연 국방부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냐. 모든 정책의 방향은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방부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단순히 어떤 실무적인 행위만 요식적으로 할 뿐이지 모든 전략적,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에 개입한다. 그것은 다시 임종석의 이 운동권 주사파가 어떤 방향을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게 주한미군 철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는데 저는 상당히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한미군 공식적 철수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쳐야 되거든요.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그러나 미국이 스스로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국이 스스로. 두 가지 전략이라고. 하나는 어쨌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결국은 어떤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자꾸 만들어준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2019년도 예산이 470조란 말이에요. 그럼 470조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2017년에 한 9,60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의 우방이라는 측면 특히 한반도의 어떤 그런 위중한 상황 또 중국의 어떤 이 한반도의 어떤 영향권 행사고 이런 대외적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은 협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견지하느냐. 저는 바로 그것은 특히 트럼프의 어떤 그런 그 국익에 대한 어떤 그 비용 분담에 대한 요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한 모드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하여금 스스로 또 주한미군의 어떤 그 철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그 조야에도 이런 그 부정적인 반미적 사고를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 거는 고도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어떤 그 전략적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트럼프 협상가입니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가지고 결국은 협상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 계속 몰아가면서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주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것이 결국 충돌하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앞으로 어떻게 주둔에 대한 이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거는 현 이 임종석 이 청와대 주사파 얘들은 공식적으로는 한미 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은 못하지만 비공식적 이런 상황을 만들고 또 하나는 그 지난번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이 광화문에 이 대사관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 반미 구호를 또 반미를 외치는 이 소위 좌파 사회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뒤에서 저는 상당히 그 컨트롤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하고 이 반미 분위기를 자꾸 몰고 가고 한축으로는 미국과의 어떤 이 갈등을 계속 조장시켜서 미국 스스로가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종전선언 같은 경우도 이 종착지는 주한미군 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재인은 뭘 알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은 머리에 어떤 그 사고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요. 도저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어쨌거나 저들의 옹립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결국은 어떤 그 실세 소위 말해 임종석과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문재인이 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종전을 외치고 지난 미국에서 폭스뉴스하고 얘기할 때도 전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일단 종전선언 먼저 하고 안 되면 다시 또 뒤집마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자체가 바로 저는 이 청와대 주사파 참모들이 써주는 메시지를 갖고 읽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또 유럽에 가서도 횡설수설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저는 뒤에 임종석과 주사파 이 세력들이 이 북한의 이 김정은 세력들과 저는 상당히 깊은 교감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주사파 정권은 불변의 어떤 그 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어떤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분위기를 자꾸 몰고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되고 하여튼 그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